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초기에 승기를 못 잡으면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조범동이에게 형량 파견 세일을 제시를 했고, 조범동이가 기국을 선택했을 것이란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검찰이 형량 감경을 제시를 하고 조범동이를 데리고 왔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분석인데, 검찰이 해외까지 파견돼서 조범동이를 체포해왔다는 뉴스 속보가 뜨니까 저희 분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 몇몇 시청자님들이 조범동이가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직전 영상은 검찰이 해외 파견까지 됐다는 뉴스 속보가 나오기 전에 촬영 및 편집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뉴스 속보를 보기 전에 촬영을 마친 저희 분석이 틀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범동이는 괌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조범동이가 귀국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면 결코 검찰이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1, 2주 지나서 기회를 보고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9월 말 검찰 인사에서 조국이가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조국 수사팀 인사 발령을 낼 것을 기대를 하고 괌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범동이가 지금 시점 귀국한 것은 언론에서는 검찰이 해외 파견돼서 체포해 온 것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형량 감경 제안에 조범동이가 동의를 해서 체포의 형식을 빌렸지만은 검찰과의 합의하에 자진 귀국한 것이 맞다고 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범동이 변호사마저도 조범동이에게 귀국을 설득했다는 것을 본다면은 검찰이 형량 파견세를 제안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소 길지만은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내 말이 맞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가지 사실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조국에 대한 수사,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권 전체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범동이가 검찰의 감형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찰과 합의하에 자진 귀국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조국의 꼬리 자르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꼬리 자르기를 할 바에야 조국이가 검찰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해외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우선 당장 9월 30일 검찰 인사에서 조국 수사팀 일부 인사 발령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하러 귀국해서 검찰에 빌미를 주겠습니까? 따라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조국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범동이가 왜 해외에서 버티지 않고 검찰과 타협을 했을까? 우선 조범동이는 특가법상의 횡령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여러가지 죄의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여러가지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가법상의 횡령죄가 5억 이상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조범동이는 횡령죄가 성립된다면은 금액적으로 볼 때 횡령죄로 적어도 5년 이상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거기다가 경합범으로 2분의 1의 형량이 가산된다면은 최하 7년 6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조범동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도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번 조국펀드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조국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의 가치를 높이고 합병 대상 상장 회사인 WFM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시켜서 웰스 CNT를 우회 상장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펀드가 투자한 비상장사 웰스 CNT가 상장사인 WFM과 합병을 해서 웰스 CNT가 우회 상장을 한다면은 웰스 CNT 최대 주주인 조국펀드의 조국 일가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입니다. 비상장사를 상장시킨다면은 비상장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회사 가치는 부풀리고 상대 회사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합병을 하고 우회 상장을 해버린다면은 그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누가 했는가를 본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혜를 보는 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조범동이가 자신은 종범이고
모든 것은 조국이가 지시를 했다는 특종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와 관련해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몰린 점 등 조국 개입 여부에 대해서 줄줄이 조범동의가 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조범동의가 귀국한 것이 검찰의 설득을 받아서 귀국한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조범동의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번 조범동의의 귀국은 조국 사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이가 9월 말일경에 검찰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검찰을 흔들어 놓기 전에 검찰이 조국 또는 최소한 정경심의 정도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조국의 검찰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흥미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